2024년 2월이었죠. 한 민간 기업의 우주선이 달 표면에 내려앉는 그 순간 정말 전 세계가 숨을 죽였던 것 같아요. 네, 아폴로 17호 이후에 무려 52년 만이었으니까요. 달에 다시 꽂힌 미국의 깃발이었죠. 바로 그 엄청난 성공의 주인공 인투이티브 머신스입니다. 성공하자마자 주가가 폭등하면서 순식간에 우주 산업의 뭐랄까 총화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눈부신 성공 신화에서 시작하는데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그 스포트라이트 바로 옆, 어쩌면 그림자에 가려진 또 다른 경쟁자에 대한 겁니다. 아, 인투이티브 머신스와 똑같은 나사의 달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길은 전혀 다르게 걷고 있는 그 기업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화려한 성공을 거둔 개척자, 그리고 그 뒤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조용한 전략가, 이 두 기업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면서 우주 산업의 미래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단순히 두 회사의 기술력을 비교하는 걸 좀 넘어섭니다. 우주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철학, 또 전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철학과 전략이요? 네, 하나는 순수한 탐사, 그리고 기술적 성취에 집중하는 모델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우주 탐사를 국가 안보, 방위 산업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미래 우주 경제의 진정한 승자가 될지 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모두가 주목하는 주인공, 인투이티브 머신스부터 제대로 한번 살펴보죠. 오디세우스 착륙선이 달에 안착한 건 이야,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50년 넘게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민간 기업이 해냈다는 그 상징성 자체가 엄청났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상징성 때문에 시장이 그야말로 열광한 거죠. 한 달 만에 주가가 70% 이상 급등했으니까요. 70%나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공이 단순히 50년 만의 쾌거라는 그 헤드라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아, 어떤 의미죠? 이게 바로 뉴스페이스 시대,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우주 탐사를 주도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걸 알리는 뭐랄까 신호탄 같았거든요. 아, 민간 주도의 시대. 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확실히 지금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좀 들어요. 이런 역사적인 성공 뒤에는 투자자들 기대감이 너무 커져서 혹시 다음 임무에서 작은 실수라도 나오면 주가가 폭락할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주목한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주가 급등 배경에는 키뱅크 같은 투자은행의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성공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고 봤어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면요? 앞으로 달기지를 건설하거나 자원을 탐사하는 데 필요한 달까지의 배송 서비스, 즉 물류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아, 달 물류요? 그러니까 단순히 달 착륙이라는 기술적 성공을 넘어서 우주 택배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을 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달에 가고 싶어하는 모든 고객들, 나사를 포함해서요. 그들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독점적인 우주 택배 회사. 그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베팅을 한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기술적 성취를 통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월스트리트는 그 위에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더 씌워준 셈이군요. 맞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스토리는 없었을 겁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현재 달 탐사 분야에서 가장 확실한 성공 서사를 가진 기업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이렇게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에요. 사실 같은 나사의 상업용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 CLPS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던 또 다른 경쟁자가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네, 바로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죠. 네, 파이어플라이는 작년 8월에 상장해서 아직 시장에는 좀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을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니에요. 어떤 계획인데요? 이들 역시 블루고스트라는 달 착륙선을 개발 중인데 목표가 아주 대담합니다. 매년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네, 매년이요.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성공이 50년 만의 쾌거였는데 매년 달에 가겠다니 이건 거의 달까지 가는 전기 버스 노선을 만들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하하하,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파이어플라이의 핵심 전략이에요. 우주 탐사를 역사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비즈니스로 만들겠다는 거죠. 아, 비즈니스로. 네, 매년 정해진 시기에 달로 화물을 보낼 수 있다면 과학 연구기관이나 다른 상업기업들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건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발상이죠. 근데 이게 그냥 원대한 꿈이 아니라는 증거도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미 나사랑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죠? 맞습니다. 2029년까지 달 남극에 5개의 나사 탑재체를 운송하는 대가로 1억 7,6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와, 2,400억 원? 굉장히 중요한 계약입니다. 세계 최고의 우주기관인 나사가 파이어플라이의 이 연례 탐사라는 비전을 신뢰하고 거기에 거액의 돈을 지불했다는 의미니까요. 그렇죠. 기술력과 사업 계획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네요. 네, 그런데 파이어플라이의 진짜 흥미로운 점은 달 탐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영역을 방위산업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투이티브 머신스와 파이어플라이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우주라는 공간을 단순히 탐사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안보가 걸린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아주 과감한 행동으로 옮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방생기술 기업 사이텍 인수였죠. 인수 금액이 8억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회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1조 원이 넘는 돈을 베팅했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거의 회사의 명운을 건 결정처럼 보이는데요. 당시 업계에서도 모두가 파이어플라이가 저렇게 돈이 있었나 하고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방위산업으로의 전환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이텍은 그냥 평범한 방산 기업이 아닙니다. 우주 공간에서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이나 날아오는 미사일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적하는 소위 우주 영역 인식 기술의 최강자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로켓을 쏘아 올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 전체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눈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 강대국들의 경쟁이 우주로 확장되면서 우주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적국의 위성을 무력화시키거나 아군의 통신 위성을 보호하는 능력이 미래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거든요. 파이어플라이는 사이텍 인수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핵심 플레이어게 되겠다고 선언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아, 또 있습니까? 네, 방위산업의 전통 강자인 크라토스 디펜스와 손잡고 극초음속 기술 개발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극초음속 기술이요. 그거 현재 국방 기술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너무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여서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죠. 그럼 파이어플라이는 뭘 하려는 거죠? 자신들의 로켓 기술을 접목해서 극초음속 무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발사 플랫폼을 제공하려는 겁니다. 와, 정리하자면 탈탐사선, 우주감시망, 그리고 극초음속 기술까지 순수한 탐사의 영역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장착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한쪽에는 역사적인 탈착륙 성공으로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순수 탐사 전문가,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있고요. 네, 다른 한쪽에는 매년 탈탐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우주 안보와 국방 기술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략가, 파이어플라이가 있습니다. 두 회사가 그리는 미래가 정말 다르네요. 바로 두 회사의 전략적 깊이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사업 다각화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우주 산업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죠. 과거에는 나사 같은 정보기관이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으로 탐사를 주도했지만 이제 우주는 경제와 안보가 충돌하는 가장 중요한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순수 탐사 기업은 고객들에게 있으면 좋은 기술을 팔지만 파이어플라이 같은 하이브리드 기업은 정부에게 없으면 안 되는 국가 안보 기술을 파는 겁니다. 사업의 안정성이나 수익 규모 면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가입니다. 주가요? 네. 파이어플라이가 그렇게 강력하고 다각화된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의 평가가 좋아야 할 텐데 작년 8월 상장 이후에 주가가 42%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 반면에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성공 하나로 하늘 높이 날아올랐고요. 시장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위험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게 이 분석의 핵심 질문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 시장은 복잡한 이야기보다 단순하고 강렬한 성공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52년 만에 달 착륙이라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완벽한 스토리를 보여줬죠. 그렇죠. 아주 명확하죠. 반면에 파이어플라이의 전략은 달 탐사의 방위 산업까지 얽혀 있어서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둘째,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인수는 필연적으로 통합 과정의 위험과 재무적 부담을 동반하거든요. 아,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베팅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자, 이런 입장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파이어플라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그 전략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지점에서 투자의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기회요? 네. 시장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장기적인 전략과 내실이 더 탄탄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가치 투자자들이 말하는 시장의 비효율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파이어플라이의 전략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요. 당연하죠. 하지만 현재 드러난 정보만 놓고 본다면 우주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믿는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두 기업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역사적인 성공으로 모두의 찬사를 받는 인투이티브 머신스, 그리고 연례 달 탐사와 방위 산업이라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파이어플라이. 두 기업의 현재 모습과 시장의 평가는 정말 대조적이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분석이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그 위대한 성과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우주 산업 전체에 엄청난 영감을 주었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었죠. 그럼요. 다만 저희는 그 화려한 불빛 바로 옆에 또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 존재하며 그들의 전략이 어쩌면 더 깊고 단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명해 본 것입니다. 하나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 주목받지 못한 잠재력에 기대를 걸 것인가, 정말 흥미로운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바이오플라이가 미사일 방어, 우주 감시, 극초음속 기술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미래의 우주기업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단어의 의미 자체를요? 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진정한 의미의 우주 경제를 지배하는 승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순수한 과학 탐사와 상업적 운송에 집중하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아니면 민간 우주 기술을 국가 안보 인프라와 결합시켜서 사실상 국가의 전력적 자산이 된 그런 하이브리드형 기업일까요? 파이어플라이의 행보는 후자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베팅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예측이 맞는다면 우주라는 비즈니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전략적인 공간이 될 겁니다. 이 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